야 솔라나 너무 많이 상승한 거 아니야? 사실 맞습니다. 솔라나 너무 많이 상승했어요. 근데 그건 어제까지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편경장입니다. 오늘은 알트코인 투자자로서 알트코인에 대한 해석을 해드릴게요. 또한 앞으로 어떤 코인을 사야 되는지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업비트에서 왜 알트코인으로 수익을 올리기 힘든지 부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세 가지를 이해해야 되는데 현재 시장과 미래 시장과 업비트입니다. 우선 현재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한 테마는 BRC 네트워크 코인들, 이하 오르디날류 또는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있는 코인들을 말합니다. 자세히 보시면 오른쪽에 다 오르디날이라고 적혀져 있는 게 확인되실 겁니다. 이 종목들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고요. 일주일 동안 6배, 7배 막 상승을 했고 오늘자에만 2배 상승했습니다. 즉 상승은 아직 유효한 상태고요.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은 중국 투자자 영향이 크다라는 판단을 대부분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르디날 코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해당 코인들은요. 도박이 아닙니다. 카지노입니다. 이 말이 뭐냐? 마이너스 99%가 되거나 10배나 30배, 50배가 되는 룰렛을 돌리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코인에 대한 매력이 뭐냐? 정의가 뭐냐? 이 코인들의 가치가 무엇이냐 묻는다면 아마 투자자 대부분이 모를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르디날 장세는 간단하게 넘어갈 거고요.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현재 장세를 설명하는 알트코인 세 가지는 셀레스티아, 인젝티브, 오스모시스 이 세 가지가 됩니다. 먼저 인젝티브 같은 경우에는 대략 10일 동안 2배가량 상승한 상태고요. 현재 차트에 나와 있듯이 고점이 가볍게 넘어간 상태죠. 이 인젝티브 같은 경우에는 코스모스 생태계의 코인이고요. 분류로는 디파이 코인입니다. 레이어 1이고요. 또한 티아 코인 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2주 동안 2배가량 상승했고요. 아직도 강세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셀레스티아 같은 경우에는 레이어 1을 지칭하는 거고요. 이 밑에 깔려있는 셀레스티아를 보세요. 이 위에서 레이어나 다른 체인에 있는 코인들 또 EVM 같은 것들이 돌아가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확장성을 부여한 또는 초신성 테마와 매우 비슷해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초신성 테마를 노릴 듯해 보입니다. 또한 셀레스티아 장점으로 서버적인 측면에서 우월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참고해 보시는 게 좋을 듯 하고요. 빠르게 넘어갈게요. 오스모시스. 이 오스모시스는 설명이 필요 없죠. 그냥 코스모스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봤던 티아랑 인젝티브 오스모스가 12월 동안 큰 상승세를 받고 있고요. 이 부분은 수요일 영상에서도 제가 설명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뭘까요? 여기서 말한 코인들이 대부분 시총 1조를 넘긴 코인이라는 거예요. 이전까지 장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전까지 장세에서는 대부분의 코인들이 1조 미만의 코인들이었고 그 코인들이 상승세를 받는 구조였지만 지금 현재는 다른 상태라는 걸 의미하죠. 그만큼 많은 돈이 들어왔다는 걸 의미하고요. 이 장세가 주류 장세로서 전환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 같은 솔라나나 지금의 코스모스가 공통점이 있는데 그건 바로 디파이랑 확장성을 같이 부여한 코인들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설명해 볼게요. 코스모스나 솔라나 둘 다 확장성이 좋죠. 그리고 또는 플랫폼 형태로서 많이 활용되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에 와서 기술력이 좋아졌기 때문에 제가 22년도, 21년도에 설명한 레이어2, GK 롤업 아니면 낙관 롤업 이런 것들이 전부 기술력으로 들어가는데 결국에 실용적, 활용적인 측면에서 뭐가 좋아졌냐? 이 디파이랑 확장성이 좀 같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전 같은 경우에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디파이만 했는데 이제는 그 어느 네트워크에 속해도 이더리움 디파이에 묻고 또 거기서 이제 솔라나로 옮기고 아톰으로 옮기고 이런 게 가능해졌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좀 편해졌다는 겁니다. 방금 설명했듯이 브릿지나 체인 기술이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굳이 하나의 체인에서 제한받는 게 아니라 자유 이용권을 끄는 것과 다름없다. 이더 이용하고 솔라나 이용하고 아발란치 이용하고 코스모스 이용하고 그런 말에 해당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이런 구조로 코스모스가 수혜를 받았던 것이고 이전의 솔라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구도로서 이해할 수 있는 게 스테이킹 등을 활용한 펌핑입니다. 마치 지토랑 솔라나 펌핑의 비슷한 구조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예를 드는 게 인젝티브랑 티아죠. 이 인젝티브랑 티아가 에어드랍을 펼치기 위해 인젝티브를 묶어놔라, 티아를 묶어놔라, 21일 동안 묶어놔라 라는 구도로 진행됐었고 지금의 상승세를 받는다는 구조가 이 한 줄에 설명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티아나 인젝티브는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좋은 상승세를 받고 있고요. 아마 12월이 지나갈 때쯤이면 장세는 좀 달라질 겁니다. 그럼 그 전에 해야 되는 게 있죠. 지금 장세를 보고요. 짧으면 3주, 길면은 24년도 전체 이 구도를 이용해서 상승세를 받는 테마를
생각하고 시나리오로 그리고요. 매수해서 수익을 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장세를 이어갈 놈으로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발란체고요. 두 번째 솔라나입니다. 아발란체부터 설명할게요. 아발란체 관련 코인으로는 트레이더조, QI, 아발란체, 야크, 벡터 파이낸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여러 가지인데 길이가 길 것 같아서 다 가져오진 않았고요. 이 아발란체 관련 생태계 코인들을 보면요. 이번 일주일 동안 한 10%, 160%, 40%, 40%, 100% 약간 반응이 나오고 있죠. 예전 같은 경우라면은 엄청 많이 상승이 나왔다라고 판단을 하겠지만 지금 장세를 보면 그게 아니에요. 100배도 나오는 것도 있고 20배 나오는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 장세를 반영해 본다면 좀 시작 단계에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은 그렇게 하는 편이고요. 시총을 보면서 한번 보세요. 인젝티브가 솔라나 킬러라는 네이밍을 달고요. 상승세를 받아서 2조를 달성했습니다. 근데 트레이더조나 이런 코인들 현재 시총을 보면은 대략적으로 한 3천억 달러 또는 1,400억 이런 식으로 좀 시총이 낮죠. 이 말이 뭐냐? 시작 단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시작을 안 했어요. 그래서 충분히 고려해볼 만하다라고 전달을 해드리고요. 부가적으로 아발란체 게이밍도 주목해볼 만한 점이 있다라는 점을 설명드리고요. 네, 이건 본 주제랑 연관이 없으니까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아발란체 에코시스템에 있는 코인들은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려보는 걸 저는 추천드리는 편이고 이 아발란체 에코시스템에 있는 코인들을 매수한다는 느낌은 과연 어떤 해석을 할 수 있을까? 마치 비트코인, 알트코인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비트코인보다 에이다 크레딧, 솔라나, 아발란체, 스토리지, 스택스 같은 코인들을 산다고 가정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행위인 거죠? 좀 변동성을 높여서 리스크를 가져가되 좀 수익을 노리는 거죠. 근데 아발란체랑 아발란체 에코시스템에 있는 코인들, 트레이더조, QI 같은 이런 코인들을 산다는 건 사실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을 사는 행위랑 똑같다는 거예요. 즉 변동성을 높이고 싶다면 이 코인을 사시고요. 난 잘 모르겠어 하면 아발란체 사셔도 됩니다. 이 정도로 설명드릴게요. 두 번째 솔라나로 넘어가겠습니다. 야, 솔라나 너무 많이 상승한 거 아니야? 사실 맞습니다. 솔라나 너무 많이 상승했어요. 근데 그건 어제까지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솔라나 상승이 이제는 끝날 것이다. 하락이 안 나오더라도 횡보나 조정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이번 봉크로 인해서 달라졌습니다. 봉크가 각종 상장을 하는 등 시총이 압도적으로 높아졌고요. 현재는 10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봉크의 네트워크는 보시다시피 솔라나 네트워크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모코인도 솔라나입니다. 그래서 솔라나에 있는 생태계는 아직까지 살아있다, 아직까지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고 현재는 민코인까지 대박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한 번 더 반복되는데 가던 놈이 더 간다라는 명언처럼 한번 펌핑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솔라나는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즉 계속 주시하는 걸 추천드리는 편이고요. 이 주시한다는 건 어떤 개념이냐? 계속해서 지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코인을 지켜봐야 되냐? 여기에는 GRT, 헬리움, 봉크, AR, 스테픈, 지토, 오디오까지 막 여러 개 있는데 어떤 코인을 사야 되냐? 제가 보는 수혜를 받는 코인은 간단해요. 스테이킹과 연관이 되어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토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토를 받기 위해선 솔라나를 묶어야 됐고 또는 솔라나로 네트워크 작업을 해야 됐고 렌더를 한다는 맡기든 아니면 빌리든 그런 작업을 해야 됐고 결국에 수혜를 받은 건 솔라나 그 자체였죠. 부가적으로 지토도 수혜를 받기도 했고요. 지금 현재 티아, 인젝티브, 오스모스를 한번 보세요. 저는 최근에 스테이킹을 하기 위해서 샀는데 20%, 30% 이상 올랐습니다.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뭐냐? 티아, 인젝티브, 오스모스 스테이킹하면 에어드랍 줍니다라는 말이 돌자 여기서 수혜를 받은 건 이 코인이라는 거예요. 즉 스테이킹하는 코인들이 수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스테이킹하는 코인들을 주목하시고요. 여기서 에어드랍 되는 코인도 부가적으로 챙겨가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에어드랍을 못 받으면 아쉽긴 하겠지만 직접 매매를 해도 괜찮다는 말입니다. 아마 이 말이 증명되려면 티아나 인젝티브, 오스모스가 에어드랍이 완료되는 1월 달이 될 것 같은데 이미 그 전에 상승분이 나왔기 때문에 절반은 증명한 것과 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떤 코인을 사야 되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 우선은 스테이킹하는 코인과 에어드랍 되는 코인을 챙겨 가시고요. 근데 미래에는 어떤 코인들이 스테이킹 될지 모르죠. 그러니까 티아나 인젝티브, 오스모스랑 마찬가지로 스테이킹 되는 코인을 챙겨갈 수 있는데 에어드랍 되는 코인은 몰라요. 실제로 에어드랍이 되는지도 모르고 맡기는 일도 빈번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계속 관찰해야 된다라는 말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켜보면서 매수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솔라나 테마에서는 간단할 것 같아요. 솔라나는 지금까지 수혜를 받은 게 솔라나 하나예요.
그러니까 스테이킹 역할로서 수혜를 받는 게 솔라나 하나거든요. 근데 이 다음은 모르니까 계속 솔라나 유지되면 그냥 솔라나 사면 되는 거고, 다른 게 나오게 된다면, 예를 들어 티아, 인젝티브, 오스머스처럼 이런 코인들이 나온다면 그 코인을 사시면 됩니다. 솔라나는 간단하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업비트 얘기 한 번만 할게요. 현재 업비트 투자자들은 이 장세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 상승세를 타지 못하고 시드가 계속 한 자리라는 거예요. 시드가 그냥 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1,000만 원이던 사람은 그냥 1,000만 원이고, 다음 주, 다다음 주 다 똑같고, 아마 12월에 큰 돈을 번 사람, 업비트에서 큰 돈을 번 사람이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에이다로 좀 수익을 내긴 했지만 과연 에이다나 뭐 다른 코인들 제외하면 이 정도 상승세를 기록한 코인들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고요. 이런 현상이 왜 벌어지는 거냐면 이 업비트 자체가 상장이 늦고요. 트렌드 반영이 느리기 때문이에요.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솔라나나 아발란체 예를 들어볼게요. 솔라나랑 아발란체가 해외 거래소에서 상장됐을 때 너무나 저렴한 가격이었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가격이 찍혀있지도 않아요. 그냥 몇 달러 수준이었겠죠. 하지만 우리나라 거래소에서 상장될 때가 언젠가요? 펌핑이 다 끝나고 이때쯤 상장을 했죠. 그냥 내려가기만 할 때. 그래서 업비트에서 솔라나 아발란체 차트를 켜보면 그냥 설거지만 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발란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업비트 거래소 자체는 이미 가치를 증명받고 그 코인에 대해 리스크가 없을 때 상장을 시키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세를 흡수하지 못합니다. 트렌드 반영이 느리고요.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뭐 우리나라 특성도 좀 담겨져 있는 것 같고요. 어쩔 수 없는 거겠죠. 그러면 이 현상이 24년도에는 해소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해본다면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봐요. 즉 김치 투자자들이 설거지 담당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건 전혀 예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현상을 해소하려면요, 이번 연도 여름에라도 늦게나마 준비를 했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돌아가니까요. 각종 제재가 있고 그 제재로 인해서 거래소 자체도 리스크를 가져가지 못하고, 그래서 묶여서 업비트 내에서만 거래하고 이 현상이 해소되지 않아요. 앞으로도 해소가 안 될 거예요. 그럼 또다시 선택을 해야 되겠죠. 결국에는 해외 거래소나 덱스에서 거래되는 종목을 이용하기 위해서 업비트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여기만 유지할지 아니면은 여기도 좀 지켜볼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건 제가 강요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 잘 선택해 주시고 잘 생각해 주시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리스크가 없는 것은 결국에는 수익이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영상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경제 언어방에 영상에서 설명하는 코인들, 어떤 코인이 있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게이밍 코인을 올려드렸고요. 지금 설명하는 코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알트코인 종목명이 올라가는 건 경제 언어방에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설명하는 알트코인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편경장이었고요. 시청 감사합니다.